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싶지만 오늘은 젠더와 네덜란드의 삶과 일의 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글로벌 해양 여성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저의 네덜란드의 이야기와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대사로 일한 지는 4년 정도 됐고요. 사실 대사로 일한다는 게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특히 이런 코로나 환경에서 어떤 여행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네요. 여기 네덜란드의 사진인데요. 서유럽 국가로서 굉장히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저희 한국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해운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고요. 그리고 한국과 네덜란드는 공식 수교한 지가 6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싶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온라인으로만 행사가 진행이 되네요. 하지만 지난해에 큰 전시회를 서울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앞으로도 진행을 해 나갈 것이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과 네덜란드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보다는 훨씬 작은 국가입니다. 면적으로 따졌을 때요. 하지만 해양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혁신적인 국가입니다. 한국은 저희에게 2대 수출국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요. 중국이 1대 수출국이고요. 그래서 일본보다도 한국으로 수출하는 양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해양 산업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럼 저희 네덜란드의 워라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영상을 잠시 보셨죠? 저도 사실 몰랐던 사실인데요. 이 컨퍼런스에 와서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1위라고요. 하지만 맞습니다. 저희 네덜란드에서는 워라밸이 잘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워라밸 지표가 좀 높은 10대 국가, 상위 10개국인데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있네요. 이 유럽 국가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덜란드의 사진을 보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일에만 집중되어서 안 됩니다. 삶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가족,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죠. 그리고 지금은 좀 불가능하기도 하지만 밖에 나가서 보내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 조사 결과로 나타난 수치들인데요. 네덜란드에서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시간이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근로 일수나 근로 시간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고요.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죠. 10시가 넘어도 아직 오피스에 불이 켜져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집에 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숫자들이 있는데요. 또 다른 점은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면서도 생산성을 가지고 경제가 돌아가는 이유는 저희가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여러 가지 부담을 사람들 간에 공유하는 문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업무, 가사 업무를 서로 분담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평등성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들도 부모가 되면 양육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가사 노동을 분담하죠.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사 업무가 어떤 한 사람이 전담하는 상황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사실 여성의 경제 참여도는 35%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여성들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워라밸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또 일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 풀타임 워커로 돌아갈 수도 있고 뭐 공부를 해야 한다면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군요. 그래서 출산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네덜란드에는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동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2명의 딸이 있는데요. 아이가 열이 나거나 하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친구나 가족 또는 지인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2명이 일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명이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으니까 1명은 아이와 시간을 보내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로 보는 여러 가지 팩트가 있는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덜란드의 외교씬에서 보면 제가 여성 대사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서로 도움이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헤이그에 모이고 할 때 여성 대사의 비중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퍼런스가 열리기 전에 저희는 먼저 만나서 서로를 돕자고 약속을 합니다. 남성들은 마이크를 잡고 행사를 이끌어 갑니다. 여러 사무총장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주로 남성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여성 대사들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게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서로 지원을 하고 도와주자 이런 약속을 항상 하고는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직 유럽도 완전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다는 점 잠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최고 경영진의 측면에서 볼 때 여성의 비율인 17%로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해양에 관한 행사이기도 한데요. 앞서 많이 언급되었던 것처럼 네덜란드의 125만 선원 중에 2%만이 여성 선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전은 이루었긴 하지만 앞으로도 해나가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되는 것일까요? 많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성 이사진이 있는 회사가 있다면 더 많은 환경을 만들 수 있고 보다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만든다고 합니다. 분쟁도 줄어들고 실적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점을 최근에는 인지를 하고 여성 이사진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역량 있는 여성 임원들을 채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문제를 토로하는 헤드헌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양성이 실현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젠더 이슈뿐만이 아니라 장애인이라든지 국적, LGBT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다양성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다양성이 있는 집단은 다각적인 시야를 제시할 수 있고
사실 우리 사회가 그런 모습이잖아요. 단순하게 동일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성이 여러분의 조직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더 좋은 문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많은 진보를 이룬 것 같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모두 어떻게 보면 굳어진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럽에서 최근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고정관념을 깨자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초등학교에서부터 6살, 7살부터 적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사가 선장, 경찰, 그려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이 그림과 이름을 보고 교사가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을 우리 교실에 초대하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럼 애들이 네, 좋아요. 그러죠. 그러면 파일럿이나 뭐 의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교실에 옵니다. 헬멧을 쓰고 들어와요. 그리고 헬멧이나 스카프를 벗었을 때 여성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얼굴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이들이 파일럿을 이야기할 때 남성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도 파일럿이 될 수 있어 이런 꿈을 실어주는 어떤 고정관념을 깨자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직업군이 특정 성별로만 구성된다는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이것이 양성평등을 위한 길이고요.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좀 개념을 심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등교육에 가서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을지 선택권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 경우 또는 해양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은 경우 특히 여성 전문인을 초청해서 또 렉처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청된 강사가 여러분과 함께 언젠가 일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나도 엔지니어가 될 수 있어. 나도 크레인을 운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린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새로운 기회를 참고하고 또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을 깨우쳐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기회를 우리 여성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성들이 계속해서 일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디지털 시대라고 하죠. 사람들이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워라밸을 구현하기가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여성들이 컴퓨터를 잘 다루기도 하죠. 그리고 한 회사에서 보니 여성들이 대부분 30대가 되면은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너무 남성 위주의 문화에 지쳐서 그리고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관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여성들을 디지털 환경에서 상호 간에 서포트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직장에서도 남성들로부터 놀림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여성들이 많기도 하죠. 그래서 여성들끼리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이런 움직임이 유럽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특히 이런 디지털 환경 속에서 여성들의 계속해서 일을 이어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 위주의 산업, 해양 부문에서도 이런 것이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준비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이런 불평등에 대해서 남성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여성들도 이미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수술실에 들어갔더니 내 아들이라 수술할 수 없어 라고 했던 의사가 알고 보니 여자였던 엄마였던 이런 사건.
사례 이런 걸 보면 여성도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바로 여성으로서 목소리를 먼저 내야 합니다. 그리고 편견을 깨고 롤 모델을 찾아야 할 것이며 아이들에게 평등의 원칙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딸이 기술 전문가가 되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해줘야 하죠. 또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고 평등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을 그리고 꿈을 이뤄나가고 여러 일자리를 상호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들, 어머니들이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리를 여성만 하는 것이 아니죠. 남성들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문제들이 여성 문제가 아니라 공동의 책임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성들이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서로를 도와줘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여성들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저의 마지막 한마디, 이 워라밸을 원한다면 제가 배운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인 것이기도 한데요. 저희 업무 환경에서 많은 압박을 받고 있죠.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증명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24시간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시간을 지켜내고 수호해야 합니다. 기타를 배우든지 어떤 다른 취미 활동을 하든지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 좀 해줄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일 좀 해줘 할 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시간을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저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일을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시간은 내가 스스로 챙겨야만 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네덜란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인데요. 스포츠, 기술직 이런 부분에서도 여성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이 인구의 절반이잖아요.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양성평등입니다. 양성평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합시다. 저희 성 기반의 젠더 폭력을 막기 위한 2주간의 축제가 지금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게 부산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